왕권 대원군 필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은 딱 10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을 하고요. 그 중에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라트 도굴 사건 등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대원군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사람이죠. 쇠국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됐던 중요한 시기에 발전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부터 이제 배울 업적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서원도 철폐하고 안동김씨 풍양조씨와 싸워가면서 비변사도 혁파를 하고 청렴하고 안정적인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민비,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기도 하죠. 드라마나 뮤지컬로 많이 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낭인에게 살해당한 비운의 국모이기도 하고, 뭐 서양 문물을 뭐 많이 좀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결국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 농민 운동을 진압을 하기도 했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외국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외국군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학습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원군의 업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그게 그거죠. 왕권 강화되면 민생이 안정되는 거니까. 일단 안동김씨와 풍양주씨를 척결을 합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멈추게 하죠. 그 다음에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 최고 권력기구가 됐는데 이것을 혁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궁궐도 짓죠. 그 다음에 법전도 만듭니다. 대전 회통. 법전에서 대전 통편하고 좀 헷갈리는데, 대전 통편은 통자가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앞선 정조가 있고, 회통은 대원군이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생 안정책입니다. 자, 서원을 철폐해버리죠. 서원은 공부하는 장소라서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노비와 세금과 인력이 엄청나죠.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조도 없애려고 했으나 몇 개 없애지 못했고, 대원군은 600개를 47개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을 개혁합니다. 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패했던 전정, 군정, 환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 호포법으로 양반도 포를 내게 합니다. 이것도 영조가 하려고 했으나 양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실행은 하지 못하죠. 이것을 대원군이 해냅니다. 그 다음에 환정, 이거는 고리대금업 같은 건데, 뭐 10가만이 빌렸는데 갑자기 100가만이 갚으라 그러고 뭐 이런 부패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하면서 사창제를 마련해주고, 백골, 징표, 황구, 청정, 뭐 엄청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개혁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좋게끔 하죠. 이게 뭐 말로 하면 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왜 그전 왕들은 못했을까요? 이거는 뭐 정치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 힘겨루기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다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63년에 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는 세도 정치가 심해져 있었던, 극에 달아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66년에 병인박해가 있습니다. 자, 병인박해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생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천주교죠. 유교적 사상에서는 뭐 부모한테 절을 하지 말고 뭐 3년상을 못 지내고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를 그러면 없애달라. 알았어, 내가 이거 하는 대신에 천주교는 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병인박해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8,000명의 천주교도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도 죽여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3명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즈 제독한테 일르죠.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병인 양요 때는 프랑스군을 어느 정도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막아는 냅니다. 이 포수들을 동원해서 막아내죠.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의계를, 조선왕조 의계를 이때 약탈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66년에 병인년에 제네럴 샤머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 배인데, 미국 배가 막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규수가 부담 못해서 이 배가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배가 썰물 때 모래톱에 걸려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불을 태워서 선원들을 죽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안 미국이 71년에 쳐들어오는 사건을 갖다가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이때는 뭐 엄청난 학살이었죠.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했으나 조선 전사자 숫자와 미국 전사자 숫자가 100배가 넘죠. 엄청난 학살을 당했고,
이로써 우리는 척합의를 또 세우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교역 안 해 라고 선언을 한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6년에 병인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계속 뭐 무역을 하자 했는데 싫어 하니까 화가 나서 남영군 묘를 도굴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묘를 막 도굴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여기가 엄청 명당이기 때문에 막 되게 뭐 도굴을 할 수 없게끔 막 묘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미수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유교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묘를 막 도굴해서 뼈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런 야만인들 정말 뭐 저런 애들하고는 통상수교를 절대 친구로 지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쳐들어오지, 문화재 약탈하지, 도굴하고 뭐 그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300명 넘게 우리 그 조선군을 학살을 했지 하니까 척합의를 세우면서 니네하고는 서양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원군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